138억 년. 이것은 우리 우주의 나이입니다. 인류 최고의 망원경들이 측정하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검증하고 노벨상으로 확인된 숫자죠. 우주론의 황금 표준이라 불리는 이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크리스마스 100억 달러짜리 망원경이 우주로 날아가 첫 번째 사진을 보내왔을 때 과학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빅뱅 후 고작 3억 년 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대하고 성숙하고 완벽한 구조를 갖춘 은하들. 우리 은하가 100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것을 이 은하들은 단 3억 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대학 졸업장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우리 은하 안에는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서로 8%나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우주의 나이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 해발 1742m 높이에서 에드윈 허블이 2.5m 후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허블은 24개의 은하를 관측해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 은하는 초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죠. 이건 총알 속도의 3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여기서 허블은 천재적인 역발상을 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과거에는 더 작았을 것이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빅뱅, 우주의 시작점이죠. 하지만 허블의 초기 계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고작 20억 년. 문제는 당시에도 지구의 나이가 이미 45억 년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지구보다 젊다. 부모가 자식보다 어린 꼴이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 혼란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뉴저지의 벨 연구소에서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위성 통신용 6m 혼 안테나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잡음이 있었어요. 절대온도 3.5도에 해당하는 미약한 마이크로파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안테나 안에 둥지를 튼 비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비둘기를 쫓아내고 배설물까지 정성껏 청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미스터리한 잡음은 하늘 어디를 향해도 똑같이 들렸고 낮이든 밤이든 변함이 없었죠. 알고 보니 이것은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의 메아리였습니다. 우주배 경복사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를 가득 채우던 빛입니다. 당시 온도는 섭씨 약 2700도였지만 138억 년간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절대 영도보다 겨우 2.7도 높은 온도로 식어버렸죠. 마치 우주의 첫 번째 사진과도 같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이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안테나 청소하다가 노벨상을 탄 셈이죠. 2001년 6월 나사는 WMAP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점에서 우주배 경복사를 측정하기 시작했죠. WMAP의 임무는 우주배 경복사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온도는 2.725켈빈이지만 방향에 따라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이고 훗날 은하와 별이 탄생할 씨앗이 됩니다. 9년간의 관측 끝에 WMAP는 우주의 나이를 137억 7200만 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900만 년, 0.4%의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2009년 5월 유럽 우주국이 플랑크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절대 영도보다 0.1도 높은 온도까지 냉각된 신두개의 탐지기로 우주배 경복사의 100만 분의 1도 차이까지 감지했죠. 이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온도 차이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정밀도입니다. 플랑크는 5천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했습니다. 2015년 최종 결과가 나왔죠. 우주의 나이 137억 9,9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2,100만 년, 오차율 0.15%, 우주의 구성, 암흑에너지 68.3%, 암흑물질 26.8%, 일반 물질 4.9%. 우리는 마침내 우주의 나이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알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해발 5,190m에 위치한 ACT 망원경이 역대 가장 선명한 우주배 경복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15년간의 관측 데이터였죠. 결과는 138억 년, 오차 0.1%.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500억 광년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칭자리 방향, 지구에서 190.1광년 떨어진 곳에 이상한 별이 있습니다. HD 14만 283이라는 이 별은 초속 약 36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고 있죠. 시속 13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17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별은 성경에서 969세까지 살았다는 최장수 인간 무두셀라의 이름을 따 메투셀라 별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2000년 유럽 우주국의 히파르코스 위성이 이 별의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메투셀라 별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태양의 25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 초기 무거운 원소들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태어났다는 증거죠. 측정 결과는 160억 년, 우주보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된 별이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1950년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죠. 2013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8년간 관측한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45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8억 년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우주보다 오래됐습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하워드 본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137억 년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간신히 모순을 피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2021년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별 내부의 헬륨 확산을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질량을 태양의 0.81배로 측정한 결과 나이는 120억 1천만 년, 오차 5천만 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제야 우주보다 확실히 젊어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메투셀라 별은 우주 나이의 87%에 해당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겨우 190광년 거리에 있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인 것을 생각하면 통계적으로 더 오래된 별들이 은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의 예산, 25년의 개발 기간, 주경지름 6.5m.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정교한 망원경이었죠. 2022년 7월 첫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혼란이 퍼졌습니다. 초기 우주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적색편이 Z10에서 14 사이, 빅뱅 후 2억에서 5억 년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작고 불규칙한 원시 은하들을 기대했습니다. 별 수백만 개 정도의 아기 은하들이요. 하지만 제임스 웹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GNZ11이라는 은하는 빅뱅 후 4억 3천만 년 만에 초대 질량 블랙홀과 복잡한 탄화수소 분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자들은 보통 1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과학자들은 비큘리라는 별명의 거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빅뱅 후 약 20억 년의 우주에서 발견된 이 은하는 지름이 10만 광년이 넘는 회전하는 거대한 원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은하보다 5배나 무거운 질량입니다. 칼텍의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현대의 초나선 은하들과 비슷한 크기와 회전 속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관측 결과는 나선 구조의 징후까지 포착했죠. 스윈번 공과대학의 나나야카라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크고 조직화된 원반 구조가 우주 초기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대하고 잘 조직된 은하가 형성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 이론이었거든요.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성인의 몸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세인트 메리스 대학의 데프레 박사팀은 2024년에 450시간의 관측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결과 일부 은하들은 측정 오류나 블랙홀빛 때문에 더 밝게 보인 것이었죠. 아직 교과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저널은 JWST가 표준 모델에 4번째 스트라이크를 날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너무 일찍 나타났고 퀘이사들은 구조 형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존재했으며 JO나 역사가 맞지 않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메가파섹당 초속 킬로미터. 1메가파섹은 약 326만 광년이에요. 이 숫자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배 경복사를 분석해 초기 우주에서 현재를 추론하면 67.4km/s MPC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결과죠. 둘째,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으로 현재 우주를 직접 측정하면 73.0km/s MPC입니다. SH0ES 팀의 결과입니다. 67.4 대 73.0, 약 8%의 차이. 둘 다 오차 범위가 1% 이하라서 이 두 결과는 통계적으로 5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허블 텐션입니다. 2024년 여름, 시카고 대학의 웬디 프리드먼 교수팀이 희망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10개 은하를 새롭게 측정한 결과 낮은 허블 상수값을 얻었다는 거죠. 허블 텐션은 측정 오류였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듀크 대학에 된 스콜릭 교수가 미국 천문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허블 텐션은 이제 허블 위기가 되었다. 그의 팀은 DSI 데이터로 코마 은하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3억 2100만 광년. 표준 모델 예측인 3억 6500만 광년보다 4400만 광년이나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허블 텐션을 우리 뒷마당으로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25년간 사용해온 우주론 모델이 깨졌을 수도 있다. 2025년 12월 도쿄대학 연구팀의 중력 렌즈 측정도 높은 허블 상수값을 보여줬습니다. 측정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초기 암흑에너지 가설은 빅뱅 직후 암흑에너지의 폭발이 있었다면 초기 우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팽창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하는 암흑에너지 가설은 암흑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봅니다. DSI의 2024에서 2025년 데이터가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가장 급진적인 것은 오타와 대학 굽타 교수의 가설입니다. 2023년 왕립천문학회 월간 보고에 발표된 그의 논문은 피로한 빛 이론과 진화하는 물리상수 개념을 결합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267억 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면, 그리고 물리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적색 편의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Z12 빅뱅 후 5억 년이 아니라 50억 년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태양계 내 암석들을 측정해도 200억 년 된 것은 없다. 지구, 달,
운석 모두 46억 년 이하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발견했을 것이다. 과학계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구위원회의 레드H0T 프로젝트는 사이버 보안의 레드팀처럼 기존 측정 방법들의 약점을 공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미션은 2023년 발사되어 6년간 20억 개의 은하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2026년 첫 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칠레의 사이먼스 천문대와 CCAT 망원경도 더 정밀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은 매달 새로운 발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빅뱅 후 2억 6천만 년의 은하 후보들이 여러 개 보고되었죠. 우리는 지금 우주론의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나이를 0.1% 오차로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138억 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숫자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2배나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암흑에너지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상수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했을 때도,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주배 경복사를 발견했을 때도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혼란이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죠. 제임스 웹이 보여준 불가능한 은하들, 우주보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던 별, 서로 맞지 않는 두 개의 팽창 속도. 이 퍼즐 조각들이 언젠가는 맞춰질 것입니다. 우주의 진짜 나이가 밝혀지는 그날, 우리는 더 오래된 우주를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